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구은기다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구은기다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에서 중반 넘어가는 구은계단입니다. 중견기업 공무팀 재직하며 교대 근무한 지 10년 되어 갑니다. 결혼도 일찍 하여 자녀도 있고 제 자신에게 만족하는 연봉을 받으며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취업난이 끊이질 않으며 안전불감증 비슷한 기분으로 몇 년 전부터 전기 관련 자격증 취득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기술사를 준비할까 합니다. 너무 지나친 저의 불감증인지 도전하기에 늦은 나이는 아닌지 아이와 추억을 쌓기에도 부족할 것 같은데 제 자신이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지 제 혼자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아니 회사도 괜찮고 결혼도 하셨고 보니까 뭐 결혼 생활도 나쁘게 생각하지도 않고 만족하시는 것 같은데 뭐 기술사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건지 저는 의문이 드네요. 예. 여기 보면 급여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여기 적어놨거든요. 만족한 연봉을 받는다고 하는데 채따갱이 정도는 아니겠죠. 예. 결혼 생활 만족하고 계신 거 맞죠? 예. 보통 근데 기숙사 같은 거 준비하면 집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준비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그런데 왜 이제 안전불감증, 그러니까 취업불감증이죠.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 근데 지금 불안해할 필요가 있나요? 이미 취업을 했고, 공무직이면, 제가 알기로는 현장직이라서, 뭐, 희망퇴직의 대상이 아닐 텐데요. 회사에 노조 있지 않습니까? 구은계란님. 회사가 혹시 경영이 어렵습니까?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경영이 많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어, 뭐, 뭐 지금 님이 노조 태어난 곳에서 근무 중이라고요? 아,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가 뭐 경영난이나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중견기업 다니고 있지만 우리 회사에 노조가 없어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뭔가 억울한 일 당해도 구제를 받지 못한다. 뭐 그런 상황입니까? 노조 가입이 돼 있나요?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연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네. 음... 저는 만약에 저는 회사가 어렵지 않으면 뭐 지금처럼 다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회사가 안 어려운데 굳이 내가 불안해가지고 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설령 있잖아요. 구운 계란이. 설령 회사가 어렵더라도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도 공무로서 이제 공무 경력으로 이직은 그래도 잘 되는 편입니다. 네.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사무직과 다르게 공무는요 이직이 정말 잘 돼요. 경력 쌓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이미 경력이 이미 10년 동안 쌓았잖아. 그러면 객관적인 검증이 끝난 거기 때문에 뭐 여기서 대기업으로 이직도 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여기서 뭐 사정이 어려워도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른 데 구하는 게 뭐 힘들다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물론 요즘 일자리가 많이 어렵긴 하죠. 그런데 이미 경력이나 다른 스펙이 갖춰주는데 굳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이제 집안의 가장이다 보니까 내가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려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어떤 업계의 어떤 그런 무게가 좀 이제 체감이 되겠죠. 예. 내가 드리워진 어떤 그런 내가 지금 책임져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압박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회사 사정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직원들하고 뭐 트러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경력은 이미 쌓았고 설령 회사가 어려워서 뭐 사람 내보낸다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쌓은 경력으로 이직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공무기 때문에. 공무면 이미 연장이나 어떤 그런 기계 설비라든지 작업을 다룰 줄 아신다는 거잖아요. 웬만한 건 다 다룰 줄 안다는 거잖아. 누구의 도움 없이도 내 혼자서 다 할 줄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오라고 하는 데가 많을 거예요. 현장 경력이라는 게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쌓인 사람도 별로 찾기 힘들고 공무는 특히 경력이 생명 아닙니까?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오버하는 것 같습니다. 오버하는 것 같아요. 물론 자기 개발한다는 건 정말 좋은 겁니다. 혹시나 있을 내가 미래를 대비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거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거를 확대 해석해가지고 괜히 걱정해가지고 딴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어 뭐 자기 스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족과의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가장 위에 보시면 교대 근무라고 있잖아요. 교대 근무면 사실 자녀들 얼굴 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서로 뭐 밥을 같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외식을 한다든지 가족끼리 여행을 가본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물론 아직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어, 이런 거 잘 모를 텐데 만약에 자녀가 크게 되면 자꾸 이제 가족인데 서로 얼굴도 못 보고 대화도 안 나누고 어디 가본 적도 없고 뭐 자녀들이 고민도 들어주는 어떤 그런 시간도 없으면 나중에 자녀가 컸을 때 아버지를 좋은 아버지 생각할 건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와이프하고도 내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네. 보통 교대 근무 오래 하신 분들이 나이가 차고 자녀가 크면 좀 자식들하고 이제 가족들하고 관계가 좀 굉장히 서운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교대 근무 하다 보니까 볼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가족들하고 대화를 안 하다 보니까 이해를 안 해주더라고요. 약간 돈 버는 기계처럼. 네.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내하고 충분한 상의가 된 내용인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와이프하고 혹시 대화를 해봤을 때 와이프분도 충분히 동일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와이프는 전혀 생각이 없는데 내 혼자서 밀어붙이는 겁니까? 와이프는 내가 봤을 때 이거 모를 것 같아요. 그냥 바쁘다는 것만 알지. 자꾸 뭔가 자기 뭐 어떤 자격증 딴다고 신경 못 써. 동의는 받았다고요? 와이프분이 구운 계란 싫어하시나 보네요. 어, 일단 기술사 따면 좋죠. 기술사 따면 좋은데, 문제는 난이도가 상당한 거죠. 예, 네, 상당하죠. 따면 좋아요. 따면 진짜 좋아. 나중에 내가 승진하기도 좋고, 이직도 너무 쉬워요. 근데 난이도가 헤리지 않습니까? 거의 웬만한 공무원 시험 그 이상이잖아. 근데 왜, 보통 현장이면 기능장 아니에요? 기술사는 보통 사무실에 엔지니어들이 많이 있다는데? 물론 기술사를 따도 되긴 합니다만,
왜 기능장이 아니라 기숙사를 따는 거예요? 기숙사가 더 높게 쳐주니까. 보통 현장은 기능장을 따잖아요. 그러니까 기숙사를 딴다는 것 자체가 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기사를 좀 일찌감치 따고 경력을 채운 상태에서 기숙사 자격 요건이 돼가지고 기숙사를 따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기숙사를 따도 되고 뭐 기능장을 따도 되는데 문제는 이거 따려면 아마 집안일에 거의 신경을 못 쓸 거라는 거죠. 이것도 와이프분이 이해해 주던가요? 만약에 와이프분이 이해해 준다면 와이프가 오케이 했다고 한다면 뭐 준비해봐도 되는데 대신에 가족들하고 좀 손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 시험이 워낙에 난이도가 높으니까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되죠. 따면 좋은 건 맞아요. 따면 뭐 불러주는 것도 많고 내가 그만큼의 커리어라든지 어떤 몸값이 올라가는 거니까 뭐 자격증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기숙사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되잖아요, 전국에. 그래서 내가 나중에 회사 승진할 때도 이 자격증 때문에 더 빨리 승진할 수 있고 빨리 승진하면 보수랑 대우도 달라지겠죠. 아니면 설령 내가 이 회사가 어려워져서 뭐 나가라고 한다라도 기숙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라는 데도 많을 거라는 거.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이직도 할 수 있다는 거. 장애성을 본다면 기숙사를 따면 좋아요. 뭐 그건 본인이 잘 아시는 거고. 저는 가장 우려가 되는 그거란 말이에요. 음, 여기서 구분 계량인 거 아시겠지만 모든 걸 다 챙길 수 없을 겁니다. 모든 거를. 모든 부분을 다 일일이 챙길 수 없을 거야. 그럼 뭐는 어떤 걸 선택을 하고 어떤 걸 포기를 해야 돼. 기숙사를 딴다고 치면 당연히 가족들과 시간은 못 가지겠죠. 가지더라도 적게 가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야. 여기서 중요한 게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어떨까요? 군계라니. 어차피 교대 근무하니까 이미 자격증을 따겠다는 것도 그동안 자격증을 따는 것도 솔직하게 말하자면 일이 힘든 건 맞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무전기 차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무전기 차고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뭐 기계 이상 생기면 이제 무전기를 콜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봐주고 하는 거 그게 공무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하루 왼종일 기계 붙잡고 있는 시간도 있겠지만 정말 바쁘면 대신에 한가할 때 또 한가하단 말이에요. 야간 같은 경우에 뭐 주간에 바쁘겠지만 그래서 그 시간대를 최대한 활용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기숙사 자격증을 딴다고 하더라도 가족들과의 추억은 만드시기 바랄게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살뜰하게 무조건 다 챙기라는 게 아니라 그 와이프와 어떤 약속과 시간을 정해가지고 특별한 날짜는 무조건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매일이 가지지 못하겠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군기라니. 그러니까 교대 근무를 하니까 당연히 그 그러니까 쉬는 날이 일정하지 않을 거라는 걸 와이프는 이미 다 알고 있고 자녀분도 이제 나이가 있으면 다 아실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님도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뭐 낮에 일하고 밤에 퇴근하고 뭐 빨간 날 다시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낮에 일하고 밤에 퇴근하는 직장인들처럼 가족들을 살뜰히 못 챙긴다는 거 와이프도 아실 겁니다. 와이프도. 대신에 내가 기숙사를 준비하는 것도 와이프도 이해해 줄 거예요. 기숙사를 준비하세요. 하는 건 좋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족들과 뭐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 밖에 나가서 나들이 한다든지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이거를 정해놓고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공부라는 것도 하루 왼종일 붙들고 있다고 능률이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기는 자격증 따봐서 알잖아요. 계속 뽑으리 지날 것 같잖아. 자격증이라는 게 그냥 뭐 기출문제 암기하고 하는 거지 무슨 학문을 뭐 제대로 분석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유시점만 넘기면 되잖아 사실. 어.
사실 딸 때가 그때 뿌리고 사실 지나고 나면 다 까먹잖아요. 그렇지. 대부분의 자격증이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자격증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 국가 자격증이 다 그렇죠. 뭐 그냥 기출 문제 10개년 다 뽑아가지고 달달달달 외우고 풀고 하면서 어떻게 커트라인 지어서 걸쳐가지고 실기에서 좀 어, 어느 정도 이제 좀 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성적 맞아가지고 자격증 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님이 또 공부를 해봐서 알잖아요. 자격증 공부 얼마나 지루하고 비능률적인지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날릴 겸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와이프랑 약속을 잡아서 날짜 같은 거 좀 정해놓고 해가지고 그 시간만큼은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는 거죠. 이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대신에 나머지 시간은 이 기숙사 시험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와이프하고 하고 상의를 좀 해보셔가지고 조율하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따면 좋아요. 무조건 좋아. 기숙사는. 기숙사나 기능장애는 따면 소지자가 몇 명 없으니까 좋아요. 나중에 내가 회사에서 진급할 때도 아마 1순위일 겁니다. 그리고 기숙사 따시면 나중에 사무직으로 전환이, 사무직 관리자로 전환이 가능할 거예요. 내가 보니까 기숙사를 따는 가장 큰 이유가 교대근무 하기 싫어서네요. 교대근무 하기 싫고 관리자 직구로 내가 나와서 진급도 하고 싶어가지고 주간 근무를 빠지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기능장도 있는데 기능장으로 가면 아예 그냥 현장 마스터로 가는 거고 현장 마스터다 보면 또 교대 근무를 해야 되니까 더 이상 이제 밤새는 거 싫다는 거잖아요. 나이 먹어서까지 밤 꼴딱 새고 아침에 퇴근하는 거 더 이상 하기 싫다는 거잖아. 이제 지겹다는 거죠. 힘들기도 하고. 그러려면 기숙사가 맞네요. 기숙사를 따는 명분이 있네요. 그냥 뭐 스펙 채우려고 따는 게 아니라 이제 밤새고 아침에 출근하는 거 더 이상 괴로워서 못하겠다. 내가 나이 먹어서도 이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가족들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려면 기숙사를 반드시 따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숙사를 따는 거니까 기숙사를 전념을 하시고 대신에 와이프분하고 얘기를 나누셔가지고 날짜를 정하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나들이 가시고 밖에 나가서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애들하고 좀 즐거운 시간 가지고 장난감 같은 거 사주고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장으로서. 네. 이 정도만 좀 해주면 어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구름 계단님 입장에서 교대 근무기 때문에 가족들이 왜 챙길 수도 없는 거고, 네. 그 와이프분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이프분이 저 기숙사 따는 게 뭐 구름 계단 혼자 잘 되겠다고 따는 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 따는 거잖아요. 네. 가족들이 원한다면 따야죠. 네. 한번 잘 준비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거는 꼭 하시라는 거죠. 네. 네.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뭐 괜찮은 두 번까지도 가능해.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휴가철 같은 거 있죠. 휴가철. 뭐 이런 것들. 여름이나 이렇게 휴가철 같은 경우 한 번씩 이렇게 뚫고 가서 한 번씩 놀러 가고. 네, 그 정도. 그 나머지 시간은 자격증 공부에 올인하고. 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자격증 취득도 성공하시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가지시고 그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